자, 카프카 기동해 볼게요. 일단 주기법부터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JK 서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스타트 했죠. 자, 이렇게 하고요. 채팅창을 하나 더 드리고. 자, 이거를 모든 서버에서 일단 돌리고, 이렇게. 그죠? 카프카 서버 스타트하는 방법이 어저께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해서 컨피그를 줬죠. 이렇게. 기억나시는? 카프카 컴프 서버 프로퍼티즈 하고 뒤에 이렇게 엔드 기호.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띄웠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예. 데몬으로 돌려도 되고, 서비스로 등록해서 돌려도 돼요. 일단은 저는 이제 쳐놨으니까 마스터를 이걸로 돌리고, 컨피그, 예. 이거 일단 다시 드리고, 오픈하고, 얘도 다시 해보고, 예. 자, 오늘 이제 에크에 대해서 배울게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설명 좀 할게요. 예. 여기 보면은 콘솔 프로듀서는 어저께 뭐라 그랬죠? 헬로 월드 메시지 좀 발생시킬 때, 어, 썼던 쉘이죠. 그래서 이제 요 옵션은 어저께 안 썼어요. 이 옵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얘기를 하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에크인데요. 에크가 뭐냐면은 응답이죠, 응답. 에크날레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인지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단어를 보면요, 리퀘스트는 보내는 쪽 요청이죠. 리퀘스트 쪽에서 뭘 요구하냐면은 에크를 하나를 요구해요. 그 응답을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응답?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브로커 쪽을 던졌잖아요. 프로듀서고, 브로커가 몇 대가 있을 거고, 그냥 브로커 하나만 그릴게요. 보냈는데 어떤 응답을 하나를 요구해요. 그러면 이게 1이 아닐 수도 있네요. 예,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프로듀서가, 그죠? 이거 쏘는 쪽이죠. 카톡카 토픽의 리더에게, 그죠? 어떤 메시지 토픽이 있고, 우리는 코포 토픽이라고 했고, 그 리더가 1번 아니면 3번 서버에 있죠. 리더는 하나겠죠. 메시지를 보낸 후,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요청을 완료하기 전, 이건 좀 헷갈리면 알 거 건너뛸게요. 응답.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응답이 0이면은, 보낸 쪽에서 나 응답 안 받아. 그냥 다음 거 그냥 바로 보낼게. 네가 제대로 처리했든지, 안 했든지, 브로커가 처리했든지 안 했든지 신경 안 써. 난 그냥 무조건 다 쏘고 말 거야. 응답 안 기다려. 약간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리스판스를 기대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음 리퀘스트 보내는 거예요. 계속 쏘는 거야. 쭉쭉쭉 쏘는 거예요. 에크를 기다리잖아요. 이걸 제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게 에크인데, 쉽게 얘기하면 브로커에서 어떤 메시지를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응답이 에크예요. 그걸 기다리지 않는 게 0이고요. 이는 뭐예요? 하나만 줘. 그럼 리더 하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팔로우들은 그걸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프로듀서 입장 신경 쓰지 않는 게 1입니다. 올은 리더랑 팔로우랑 다 동기화까지 맞춰야지 에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숫자로 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에크가 0이에요. 에크가 0일 때 프로듀서는 그냥 팡 쏴요. 그 리더한테는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나중에 팔로워들이 뭐예요? 동기화를 해서 맞춥니다. 근데 쏘는 입장에서는 이쪽 동기화는 신경 안 써요. 난 보냈으니까 땡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메시지를 예를 들어 5만 개 써야 된다. 그러면 5만 개가 한 번 축 들어가요. 뒤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가 에크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에크 1이죠. 에크 1은 뭐냐면은 보냈어요. 1번으로 이렇게 프로듀서가 쭉 보냈어요. 보내고 리더는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리더가 나 잘 받았어. 내 서버에 로깅했어. 그 다음에 잘 했으니까 응답을 준 게 2번으로 가요. 1, 2. 뒤에 나중에 팔로우랑 동기화하는 여부는 신경 쓰지 않아요. 하든 말든. 근데 이건 뭐냐면 에크 1이면요.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적어도 리더는 받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중에 팔로우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동기화해 가겠지. 하지만 난 그거 신경 쓰지 않아. 그 다음에 에크 5는
에크홀은 보냈어요. 예. 보냈고 팔로워들이 다 동기화를 할 때까지 에크를 안 보내요. 리더가 다 동기화하고 다 맞췄을 때만 한 번으로 이제 에크 올, 예, 에크가 응답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올이에요. 숫자로 하면 마이너스 2. 근데 만약에 에크홀 상황에서 이 동기화하는 1번하고 리더 1번, 그 다음 팔로워 3번 있잖아요. 요 통신 선로상에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을 해요. 예, 물리적으로 랜선을 뽑혔어. 쉽게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장애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자, 1번 보냈는데, 야, 동기하다가, 이 동기가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3번이 못 나가잖아요. 그럼 프로듀스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기를.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에크올로 한 경우에는 민 인싱크 리플리카스라는 카포카 설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최소 동기화 숫자예요. 최소 동기화 숫자.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보통 이게 설정이 아마 안 돼 있을 건데 만약에 3이면 리더 브로커가 3이면 3개 다 동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에러가 나요. 근데 민 인싱크 리플리카스를 2로 줄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다가 동기화 안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두 대는 맞췄기 때문에 에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통신 선로상 장애가 났다 하더라도 일단은 리더랑 팔로워랑 1번이랑 2번이랑 정상적으로 동기화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 동기화 숫자를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3번 에크가 나간다는 거죠. 예, 요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코로 놓을 거면은 민 인싱크 리플리카스 숫자를 그러니까 이제 뭐 브로커 3개면은 여기서 민 인싱크 리플리카스는 2로 낮추든지 예를 들어 브로커가 5개면은 민 인싱크 리플리카스를 3으로 낮추든지 요런 그 운영의 노하우를 예,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되면은 카프카 로그를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Not enough replicas exception. Not enough, 그죠? 리플리카스 동기화 숫자를 못 맞추고 있다는 거죠. Number of insync replicas for partition below required minimum. 그러니까 에코올이랑 에코올로 썼을 때 min insync replicas 에크 요거를 좀 같이 썼을 때 브로커가 이제 레플리케이션 팩터가 3이면은 요거는 2로 가라. 그죠? 예, 요렇게 이제 카프카 다큐멘테이션에 권고가 있습니다. 권고가. 그죠? 그다음 카프카 파이썬 이거 설치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연습용으로 할 거라 이걸로 할 거고, 다 건너뛰고 요렇게 하면 일단 인포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파이썬 버전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전체 서버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파이썬, 이게 봤을 때 이미 이제 3.9.19로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그죠? 이 상황에서 DNF라고 어제 알려드렸죠?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다시 그거를 보시면 PIP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PIP3 install kafka python이라고 설치하면 돼요. 설치가 됐고 이거 세 대 다 설치하면 돼, 세 대 다. 자, 그래서 일단 설치는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도 이제 파이썬 실에서 한번 해봐야죠. 파이썬 3를 한번 쳐보고요. 그죠? 한 군데서만 해볼게요. 한 군데서만. 나머지 다 똑같을 테니까. 잠깐만요. 이거 좀 어떻게 네. 여기 파이썬 3를 치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여기 쉘에서 잠깐만요. 여기 쉘에서 오케이. 여기 쉘에서 이렇게 한 줄씩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 줄 엔터 하면은 정상적으로 임포트 됐으면 이렇게 한 다음 줄 넘어가보죠. 임포트 됐으면 이 상태에서 예, 프로듀서로 이렇게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고요. 이것도 드릴게요. 그죠? 이거는 이제 진짜 간단하게 현재 로컬호스트 909둘로만 접속을 해서 프로듀서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객체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던져보죠. 그래서 프로듀서 샌드 이렇게 보내볼게요. 이 유튜브 팔로 인코딩해서 그것도 이렇게 보내면은 얘가 밑에 이렇게 뭐 객체가 리스판스 떨어지잖아요. 보낸 거예요. 퓨처 리코드 메타 오브 데이터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인스턴스로 떨어지는데 이건 퓨처 객체라고 되게 몰라도 돼요. 나중에 연습하면 알게 될 건데 이미 보낸 거예요.
얘는. 슬레이브 1에서, 딴 데서 하면 돼요. 지금 보낸 거 말고, 다른 터미널에서 이거를 띄워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런 거예요? 방금 왔잖아요.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그죠? 이렇게 왔잖아요. 한 번 더 보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헬로 월드를 이렇게 뒤 느낌표를 3개를 더 붙여서 보내면은 응답하죠. 이렇게. 어제는 프로듀서 쉘로 보냈단 말이에요. 쉘로. 근데 지금 뭐예요?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보낸 거죠. 그죠? 이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보낸 거죠. 네. 그죠? 요거를 이제 지금 해본 거예요. 헬로 월드를. 카프카 파이썬 헬로 월드에서. 자, 그래서 이 소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기클론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드리고, 익히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 요 터미널은 컨트롤 D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콘솔 컨슈머 쉘은 컨트롤 C로 빠져나오고. 자, 어디다 설치할까요? 저는 이제 그 루트 경로인데, 여기다 설치할게요. 기클론 뜰게요. 이렇게 기클론. 깃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u 인스톨 깃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기클론 다시 받아볼게요. 루트 경로에 요거를 여기다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이제 깃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지금 1번 파이썬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2번 자바. 그래서 자바 쪽에도 보면은 컨슈머 쪽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 쪽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 스트림즈 관련해서 스트림즈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고 이클립스 프로젝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그죠? 그다음 다시 기반을 보시면 자 헬로월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produce.py라고 이제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부트스트랩 서버에서 이제 여기는 카프카 클러스터 정보를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옵션들이 계속 추가될 수 있어, 옵션들이. 예, 이건 뒤에 가서 조금씩 같이 보도록 하고, 지금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카프카 클러스터 정보만 줘도 프로젝트 객체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코퍼 토픽으로 헬로 월드, 아까 똑같은 거죠? 그죠? 보낸 그 리스판스를 이제 퓨처란 변수에 담아서, 예, 한번 리절트를 찍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프로듀서를 마스터에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이제 cd 여기 들어가서 1번 들어가서 현재 디렉토리 여기고요. 네.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파이썬 붙이고 producer.py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쉘도 한번 돌려봐야죠. 이 쉘도 복사해서 자 이러면 보냈죠? 네. 그죠? 네. 여기 하나 끝났고요. 아까 이제 그 보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여기 갔을 때 그죠? 여기 이제 찍히죠 이렇게 새로. 네. 자 프로듀스 2번 한번 볼게요. 프로듀스 2번. 요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여기 빨간 글씨로. 요거 이제 요런 스킬도 있다 알려준 거죠. 람다식이라고 알죠? 람다 펑션. 그죠? 그래서 이제 밸류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인코드로 이렇게 붙이는 건 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유아틱해서 그냥 샌드 할 때 그냥 보내고요. 이렇게 의식 없이 보내고 이걸 이제 이걸 밸류 값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 밸류를 미리 이렇게 선언해 놓는 거예요. 어떤 밸류가 들어오든지 간에 들어온 값을 어떻게 해요? 예, UTF-8로 인코딩 하겠다. 보낼 때마다 이렇게 좀 인코드 UTF 하는 거는 조금 뭐 번잡하잖아요. 할 때마다 하는 거는. 예, 이런 방법도 제공한다. 카프카 파이썬에서. 예, 이렇게 람다 펑션 써가지고.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관찰해 보면은,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그럼 키 밸류 형태로도 보낼 수가 있나요? 예. 키 밸류로 원래 보낸 걸 지원하고 있어요. 카프카는요. 근데 이걸 키를 명시하지 않으면은 전부 밸류로 나가는데, 키는 뭐예요? 널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다룰게요. 키 밸류를 형태로 보내고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것도 프로듀스 2번도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프로듀스 2번도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보고요. 네. 그죠? 똑같죠? 네. 이거를 파이썬 3 프로듀서 2번 보낼게요. 똑같이 나가요. 그럼 여기서 또 반응하죠, 이렇게. 아까랑 똑같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요거 이제 에크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실습을 해보자. 프로듀서는 메시지를 생산해서 카프카의 어디로? 네, 토픽으로. 우리는 코폴 토픽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뭐 서버가 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될 수 있고요. 크게 보면. 네. 자, 주요 기능은 각각의 메시지를 토픽의 파티션에 매핑하고 지금 이제 우리 파티션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인데 이 키값을 정해서 보낼 때 특정 파티션한테 또는 동일한 파티션을 보내는 기능들도 있어요. 키값을 정하면. 근데 지금 키값을 정하지 않았죠. 이것도 이제 실습을 해보자는 거죠. 키값을 정하지 않으면은 파티션이 그냥 라운드 로빈으로 그냥 균형 분배되는 식으로 그냥 들어가요. 근데 지금 파티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실수를 못 하잖아요. 그 파티션 늘려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늘리느냐? 밑에 있어요. 이렇게 카프카 토픽스라는 쉘이 있고, 쉘이 있습니다. 카프카의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여기에 얼터라는 옵션이 있어요. 짝대기 두 개에서 얼터. 뭐를 변경하겠다는 옵션이죠. 뭘 변경해요? 이 파티션을 2로 변경하겠다. 늘리는 거예요. 어떤 토픽에 대해서? 코포 토픽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디스크라이브라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파티션 카운트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일단 현재 그 디스크라이브로 현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은 그래요.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 파티션 카운트가 하나죠. 그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파티션의 번호 0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0번의 리더는 1번이에요. 1번 서버. 이게 마스터죠. 이 마스터가 뭐예요? 프로듀스랑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수는 어디 있어요? 3번에 있죠. 3번도 살아있고, 그죠? 3번이 1번하고 지금 동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1번 강제로 죽이면 3번 응답하겠죠. 이걸 하나 더 늘려보자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늘리느냐? 위에 있는 요 쉘을, 예. 이거는 이제 아무 데서나 실행해도 돼요. 1번, 2번, 3번 아무 데서나 실행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파티션 늘려보자는 거죠. 다시 확인해 보면은, 파티션 카운트가 1에서 2로 올라갔고요. 파티션 1번이 생겼습니다. 예. 위에 있는 파티션 0번은 아까랑 동일하고요.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밑에. 얘도 리더가 1번이네요. 예. 그러니까 팔로우는 2번이죠. 그죠? 팔로우는 3번으로 넣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얘가 균등분배하려고 해요. 배치를. 자, 이거는 뭐냐면 파티션을 좀 특정 파티션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키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키라고 이렇게 넣어주면요. 예. 예를 들어, 지금 뭐냐면은, 이게 뭐죠? 이게 홀수죠? 일로 가고요. 키를 1로 지정하고, 짝수일 때는 키를 2로 지정해서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는 이제 스트링 인코드를 해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밸류는 아까 똑같이 UTF-8 인코딩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쉘로 확인할 때는 뒤에 파티션 번호를 주면은 해당 파티션에 있는 것만 보여줘요. 네, 이건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컨슈머 딱 PY를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그냥 프로듀서 4번만 실행해서 보내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파이썬 프로듀서 4.py.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잘 보면요. 파티션 1번에 들어온 것들은 메시지의 뒤에 보면은 홀수죠. 그죠? 파티션 0번으로 들어온 것들은 짝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키를 지정해서 보내면은 특정 파티션을 들어간 성질이 있다는 거죠.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문서에 있던 내용이에요. 카프카는 뭘 보장하지 않아요? 메시지, 그, 파티션 사이에 메시지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뭘 보장해? 파티션 내부에서는 순서를 보장한다는 얘기죠. 아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쪽에서 예를 들어 9900부터 99999
이렇게 10개를 보냈다. 했을 때 파티션 0번 안에서 보면은 5, 6, 7, 9. 이 안에서는 메시지가 보장이 되죠, 순서가. 그리고 파티션 1번에서도 0, 1, 2, 3, 4, 5, 8 해서 이 안에서는 순서가 보장된다는 거죠. 하지만 취업해서 보면은 보장이 안 돼요. 그죠?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컨슈머는 지금 돌리고 있죠, 여기 넘어가고요. 컨슈머 2번 한번 볼게요. 컨슈머 2번. 이건 뭐냐면요. 지금 보면요. 이게 오토 오프셋 리셋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어떤 옵션이냐면은 메시지를 보면요. 요게 안 읽은 메시지가 지금 예를 들어 7만 번부터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 얼리트는 안 읽은 메시지 중에서 가장 앞에 거부터 프린트를 해라라는 내용이고, 읽어드리는 내용이고, 레이티스는 안 읽은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안 온 메시지부터 읽어드리라는 내용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읽을 때 특정 파티션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 안 하면 순서 없이 다 읽잖아요. 그래서 순서 깨져 보이는데, 예를 들어 1번 이렇게 지정하면은 해당 파티션을 읽어드린다. 자, 파티션의 컨슈머 그룹. 이제 컨슈머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컨슈머 그룹이 있어야지 메시지가 그룹별로 어디부터 읽어드려야 되는지를 누가 관리되는 브로커가 관리된다. 컨슈머 그룹이 있어야지 그룹별로 메시지 어디까지 읽었고 어디부터 읽어야 되는지를 누가 관리한다? 브로커가 관리해준다. 지금까지는 우리 컨슈머 그룹 안 줬어요. 그룹 안 줬다고. 이제 컨슈머 그룹 주고 이제 1년 방법부터 이제 이해해 보시죠. 지금 뭐 할 거냐면요. 뉴스 토픽이랑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기존까지 코포 토픽이었잖아요. 뉴스 토픽 하나 만들고, 얘는 파티션 되겠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같이 해볼 거예요. 예. 복수 한번 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서버에서든지 하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뉴스 토픽이니까, 이거 드릴게요, 일단은. 코포 토픽이 아닌 뉴스 토픽에 대해서 디스크라고 해봐라. 예, 이거 드릴게요. 채팅창으로 드렸고요. 뉴스 토픽에 대해서는 얘가 뭐예요? 파티션이 3개고요. 그죠? 파티션 0, 1, 2, 3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그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는 컨슈머 그룹. 자, 컨슈머 그룹이란 걸 주면은 파티션이 이제, 아니, 브로커가 이 그룹이 메시지를 어디까지 읽어갔는지를 관리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여러 컨슈머 그룹이 동시 접속하여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컨슈머 그룹을 지금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네. 컨슈머 그룹을 만들고요. 이렇게 콤포 컨슈머를 만들고, 토픽의 파티션은 하나의 컨슈머만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그죠? 파티션이 이렇게, 하나의 파티션에 컨슈머가 나눠질 수는 없고요. 이런 모양 가능해요.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 그죠? 하나의 파티션에 이렇게 찢어지는 건 안 돼. 네. 이렇게 가능하고. 근데 예를 들어 컨슈머를 조금 많이 배치한다고 이렇게 하나 더 주면은 얘는 그냥 놀아버려요. 네, 놀아버려요. 네, 많이 처리해서. 그럼 파티션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얘가 죽었다. 지금 여기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안 되고요. 원래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얘는 없었어요. 얘는 없었고 이렇게 지금 돌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죽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3초 정도 기다렸다가 3초에 한 번씩 얘가 이렇게 3초에 한 번씩 나 잘 받고 있다라고 컨슈머가 생명 주기 신호를 브로커한테 보내요. 3초 주기로. 근데 3초 안에 안 오면은 1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1초 더 기다렸다가 얘를 끊어요. 여기서 끊어요. 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리면은 끊으면은 얘는 없어지고 얘가 1로 붙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일이 2배가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파티션 3번이 어디까지 얘가 처리가 됐는지를 아는 거죠, 얘가. 브로커가 기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죽기 전까지 얘가 5번까지 가져갔고요. 예, 6번부터 네가 받으면 돼요. 그럼 여기 6번부터 받아 처리해요. 여기 파티션 03에 해당되는 6번 메시지를 같이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2번하고. 요게,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그룹 아이디를 넣어주시죠. 그룹 아이디. 그죠? 이걸 이제 넣어주기 시작해야 돼요. 거의 필수로 넣어줘요. 컨슈머 중 원래. 컨슈머 4번까지 여기 없었어요. 그리고
요게 3초, 1초예요. 아까 얘기했던. 안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3초, 1초 들어가 안 넣어줘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오토 오프셋 리셋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컨슈머 이렇게 넣어주기 시작하면은 커밋을 치기 시작해요. 컨슈머가 브로커한테 나 5번까지 읽었어요. 6번까지 읽었어요. 7번까지 넣어서 이거 커밋을 쳐줘요. 예. 그리고 이 오토 오프셋 리셋은 안 읽은 메시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거를 이제 로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단 1바이트만 있어도 읽어드리겠다는 내용이죠. 예. 없어도 돼요. 이거 두 개는 없어도 돼요. 여기는 없어도 돼요. 여기까지 없어도 돼요.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오토 커밋 치잖아요. 이게 5초에 한 번씩 칠 거예요. 이게 기억 안 나. 뒤에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몇 초 주기로 한 번씩 쳐요. 5번 읽었어요. 6번 읽었어요. 7번 읽었어요. 근데 이거 수동 커밋 칠 수도 있어요. 내가 확실히 읽었을 때만 커밋을 칠 수 있도록 코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예. 이게 이제 컨슈머 그룹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컨슈머 그룹을 얘는 지금 같은 거를 몇 개를 띄웠어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띄운 거예요. 컨슈머 지금 5.PI를 세 개를 띄웠다가 이렇게 세 개 띄웠다가 프로듀서를 쏘고 있다가 하나를 죽여요. 일부러 파이썬 프로그램을. 그러면 리밸런스가 일어나요. 로그에.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것도 죽이는 건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조금 빨리 나가고 있는데 자 뉴스토픽에 대해서 지금 쏘고 있잖아요. 지금 슬레이브 쪽에 일단 컨트롤 C를 다 정지하고요. 읽는 쪽을 다 정지하고 컨슈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슈머 5.PI죠. 확인해 볼게요. 뉴스 토픽 있고, 그죠? 그리고 아이디는 코퍼 컨슈머고, 그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읽는 거 이제 몇 개 찍고 있죠. 일단 얘를 먼저 띄워볼게요. 다 세 개를 띄워요, 세 개. 왜냐면 파티션 세 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림처럼 세 개를 맞추는 거예요. 네. 하나 띄웠고요. 또 띄울게요. 파이썬 3, 5 띄웠고요. 네. 아이고, 조금 확대할게요. 세 개 띄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어, 아까 파이썬 3 프로듀서 3 요 뉴스토피오 소개권 했잖아요. 1000개를. 예, 그냥 써볼게요. 그러면 쭉쭉 나가죠. 나눠서 받는 거야. 얘가 어느 파티션에 이제 붙어서 가는 거죠. 얘가 처음에 있는 게 2번 붙고, 얘가 0번 붙고, 얘가 1번 붙었어요. 지가 알아서 붙는 거예요. 예, 3개만 띄우면 지가 알아서 붙어요. 파티션 하나씩 나눠서. 2개 띄우면은 컨슈머 하나가 2개 붙고, 나머지 하나가 하나만 붙고, 막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붙어요. 알아서 붙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1000개를 썼을 때, 이렇게 지금 나눠서 지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좀 코드를 프로듀서 쪽에서 변경해서 1000개가 금방 끝나니까 이거를 한 10,000개로 가볼게요. 한 5만 개? 10,000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10,000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혹시 모르니까 설명할 길어질 수 있고 5만 개 돌릴 동안에 하나를 죽여볼게요. 그래서 이게 쏠 동안에 이게 쏠 동안에 그죠?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을 때 하나를 죽여볼게요. 마지막 걸 컨트롤 C로 죽여볼게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2번, 0번, 얘가 1번 받고 있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1번은 어디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얘가 받았어요. 얘가 1010이 보이죠. 두 번째 컨슈머가 세 번째 죽었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가 1을 받고 있다 죽었잖아요. 두 번째가 지금 1을 받고 있는 거죠. 1010 둘 다 처리하는 거죠. 그죠? 약간 중지할게요. 프로듀서 쪽을.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 중지하고요. 요게 이제 교환에 있는 요 컨슈머 그룹 죽였을 때 요런 메시지 뜬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룹을 하나 더 만들고 할 수도 되죠. 지금 코포 컨슈머랑 그룹으로 아까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그룹은 예를 들어 모니터링 관련된 메시지 처리하는 거고 하나 더 만들 코포 컨슈머 2 얘는 DB에 저장하는 거 메시지를 하는 컨슈머 그룹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파티션별로
그룹별로 읽어간 그 메시지를 어디까지 읽어갔는지를 따로 관리한다. 이거 따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요 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가 그룹 리스트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를 조회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뭐죠? 이건 이제 상세하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자 보면요. 지금 코퍼 컨슈머라고 이제 뉴스 토픽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죠. 파티션이 0번, 1번, 2번 있죠. 얘가 지금 어디까지 처리했냐면요. 1228번 손님까지 처리했고 얘는 1289번, 얘는 1239번 손님 처리했어요. 그죠? 지금은 레그란 게 뭐냐면요. 이게 뒤처진 거예요. 지금 0이라는 건 뒤처진 게 없는 거예요. 얘가 1228번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1228번까지 처리를 다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잘 보면은 레그가 쌓이면은 요건 레그가 쌓인 거죠. 21개, 24개가 지금 처리가 안 된 거고. 그죠? 현재 토픽에 저장된 메시지와 컨슈머 간의 메시지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커밋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날게요. 그러면 자, 컨슈머는 이렇게 매칭된 서로의 파티션한테 내가 어디까지 읽어갔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걸 커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테스트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true로 돼 있었어요. 옵션이. 그러면 얘가 5초에 한 번씩 갑니다. 아까 5초라고 그랬죠? 네. 5초에 한 번씩 갑니다. 어디까지 읽어갔는지 정보를 전달해요. 그래서 이제 파티션 3번, 여기 이제 예제가 요건데, 1, 2, 3, 4, 5, 6, 7, 8, 90 몇 페이지가 있는데, 컨슈머 3번이 5초 한 번씩 가니까 1, 2하고 이게 5초가 지났어요. 예를 들어. 3, 4하고 5초가 지났어요. 5까지 처리했는데, 커밋은 어디까지 됐어요? 4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죽었어. 갑자기. 죽었어. 컨슈머 3번 5까지 처리했는데, 커밋은 4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죽었어. 컨슈머 3번이.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일어나서 컨슈머 2번이 처리를 하려고 그래. 파티션 3번을. 그랬더니 아까는 5번까지 처리를 했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파티션 3번 어떻게 알고 있어요? 4번까지만 읽은 줄 알고 있어. 그래서 5번부터 읽으세요. 컨슈머 2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메시지 5가 중복 처리예요. 이 부분이 좀 주의할 부분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리더십을 줘야 되는데 가장 카프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오토 커밋을 폴스로 놔요. 그리고 실제 메시지를 처리했을 경우에만 커밋 싱크로하고 메시지 호출을 따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도 있어요. 특정 파티션에 오프셋을 이렇게 지정해서 읽어드리는 기능도 있어요. 컨슈머 쪽에서. 이런 것도 있다. 예.